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정입니다. 여러분은 소믈리에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많은 분들이 와인 소믈리에를 떠올리실 텐데요. 신맛부터 단맛까지 미세한 맛의 차이가 있는 수백 가지 와인 중에 고객의 음식이나 취향에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해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와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와인이 아닌 참기름 소믈리에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국내 1호 참기름 소믈리에 더 로컬 프로젝트 이희준 대표님 모시고 청년 소상공인의 창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국내산 참기름을 유통하고 생산하는 더 로컬 프로젝트의 대표이자 참기름 소믈리에 이희준이라고 합니다. 국립식량과학원의 참깨 분과의 현장 명예연구원으로 위촉되어 있기도 하고요. 참기름 소믈리에로서 참기름 인문학 강의를 개설해서 강좌로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좀 대단하시네요. 네, 국내 1호 참기름 소믈리에라고 하셨는데요. 참기름 소믈리에 어떤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참기름 소믈리에는 와인 감별사를 소믈리에라고 부르는 것처럼 참기름을 감별하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참기름의 맛과 향, 풍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기름의 맛이 정말 다양하네요. 네, 다양한 맛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참기름을 착유하는 사람, 이제 착유자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참깨가 어디서 생산되었는지 원산지라고 부르죠. 참기름을 착유하는 곳과 착유하는 이제 참깨에 따라서 맛과 향, 풍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대표님. 네, 참기름이 너무 흔하게 먹는 음식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는지 미처 모르고 있었어요. 네, 참기름 소믈리에 국내 1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표님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참기름 소믈리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신 건가요? 네, 처음에 저는 대학 다닐 때 회계학이라는 학문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와 많이 친했던 학문을 전공을 했고요. 그걸 진행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들을 다니면서 식재료를 배송하는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전통시장에서 조달한 정량의 식재료와 셰프들의 레시피를 집으로 배송하는 소위 밀키트라는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쿠키시라는 서비스였고요. 그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것이 우리나라 전통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걸 알게 됐고,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1,500개의 전통시장 중에서 오늘 아침까지 다녀온 시장의 개수는 1,011개의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 대한 사진과 글로 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정보들을 가지고 시장의 두근두근이라는 책으로 만들어서 대중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 책을 보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책을 만든 이후에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전통시장에 있는 정량의 식재료를 배송한 것 이외에 시장의 상인이 됨으로써 이제 시장의 상인들과 직접 호흡하는 이제 방식을 택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통시장에 있는 상점 중에 방앗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선택한 상품이 참기름이었고요. 저는 참기름만 착유하는 방앗간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서울 구로시장에서 전국 전통시장 방앗간 장인들의 참기름을 파는 편집숍을 운영했고요. 청춘주유소라는 상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춘주유소 저도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데요. 네, 이제 그렇게 참기름 소믈리에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과 또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고민 끝에 창업한 장소가 서울의 구로시장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창업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서울 구로시장은 1960년대 구로공단이 생겼을 때 이제 만들어진 시장인데요. 이 시장 안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참기름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향토문화 대백과사전이라는 곳에 보면
달성기름집이라는 방앗간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서울 안에서도 영등포구와 구로구에서 첫 번째로 생긴 방앗간이 이 구로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로시장이라는 곳과 향토 대백과사전에 나오는 달성기름집이라는 곳의 어떤 역사를 잇기 위해서 시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향토문화 대백과 사전에도 등재된 달성 기름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참기름이라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데에도 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던 대표님인데요. 단지 그 점만 보고 또 창업 장소를 결정하셨을 것 같진 않은데요. 네, 그렇죠. 달성기름집만 있었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기름집을 오가면서 3개월 정도 이 시장을 방문하는 유동인구와 이 시장에서 소비되는 소비 상품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고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상권 정보 분석 시스템이라는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 시장을 찾아오는 소비자들과 소비되는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확인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높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또 구로시장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셨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결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구로시장이 오래된 시장이고 의류에 조금 더 편중된 시장이다 보니까 유동인구 구성이 많지 않았고요. 인구가 한 100명 정도 오가는 시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동인구의 상당수가 중화권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전략적으로 일반 소매들, 그러니까 B2C라고 하는데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기보다는 온라인 서비스로 편집숍을 운영함으로써 참기름을 집으로 배송하는 사업을 조금 진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시작 자체를 찾아오시는 고객 이외에 이제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편집숍을 운영했습니다. 되게 그런 젊은 감각을 구로시장에 불어넣어 주신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 조사를 통해서 참기름의 판매, 유통 방법까지 생각해 내셨는데요. 또 창업을 하신 다음,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 여러 노력들도 궁금해요. 네, 소위 비즈니스 모델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구성을 했고요. 전통시장 방앗간 상인들도 이해할 수 있고 고객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모델은 전통시장 방앗간 장인들이 만든 참기름을 이제 소위 OEM이라고 하는 위탁 생산 방식을 통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참기름 인문학이라는 강좌를 개설을 함으로써 참기름에 대한 맛과 향, 풍미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 8도에 있는 참기름의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장인들의 이야기들을 직접 전달하는 교육적인 활동들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사업을 영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인문학 강의 기회 되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상권 분석과 또 아이템 선정, 그리고 판매와 유통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정도의 고민과 노력이 있으셨으니까 다른 문제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법적 문제요? 네. 사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내용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방앗간 장인들의 참기름을 유통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전통시장 방앗간 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통전문 판매업이라는 기본적인 법에 대해서 많은 이해도가 떨어졌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유통전문 판매업을 이제 받은 사업자는 제조가공업 신고가 되어 있는 이제 제조 시설에서 착유를 한 이후에 대중들에게 유통하는 이제 모델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방앗간 장인들이 채택하고 있는 법적 이제 허가는 유통 전문 판매업이 아니라 즉석식품 제조 가공업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식품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상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져서 학습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했고요. 그 학습이 끝난 이후에 이제 제3자 유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조 가공업 시설에서 착유를 한 참기름만 유통하는 모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방앗간 장인들의 참기름도 판매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저희 청춘조회소에 오시면 참기름을 시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나만의 참기름 한 종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 나만의 참기름 한 종을 선택하시면 그 방앗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웹사이트라든지 전화번호를 직접 전달함으로써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시식을 하러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렇게 시식을 하고 참기름을 선택하면 해당 방앗간에 전화번호와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준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요, 대표님, 전국에 방앗간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또 지방 멀리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판매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몇 가지 상품을 선택해서 판매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네, 사실은 고민이 많았고요. 한 종의 참기름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참기름을 판매했어야 됐기 때문에 어떠한 참기름을 선택해서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그 한 종의 참기름이 한 종이 아니라 수천 개의 방앗간에 있는 참기름들을 선택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조금은 온라인에 조금 더 최적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한 방앗간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서울에서도 부산이나 통영에 있는 참기름을 구매할 수 있고, 제주도에서도 서울이나 통영에 있는 참기름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을 했었던 것 같고요. 소비자가 이 참기름을 꼭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추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참기름 소믈리에라는 전문 책을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조금 더 정확한 정보와 참기름 소믈리에가 어떠한 이야기를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네, 멋지시네요. 대표님의 참기름에 대한 철학을 알리기 위해 참기름 소믈리에라는 직함을 사용하시게 됐는데요. 대표님의 참기름 소믈리에에 대한 애착이 정말 남다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낯선 말이라서 참기름 소믈리에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도 좀 남다르게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참기름 소믈리에라는 직책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매일 한 건 이상의 컨텐츠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을 하게 됐고요. 그 컨텐츠는 단순히 참기름을 착유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참기름을 착유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과정을 이제 투명하고 신뢰도 있게 제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깨를 고르는 과정, 참깨를 씻고 착유하는 과정, 그리고 그 착유하는 과정에서 함께하는 장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두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만난 모든 과정들을 여과 없이 솔직하고 진솔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골 손님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단골 손님의 어떠한 컨텐츠에 반응을 할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내 상품을, 내 공간을 구매해 줄 고객들의 관점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을 통해서 또 소비자들이 참기름과 더 가깝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단골 손님을 만드는 것은 사실 모든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의 고민이잖아요. 대표님이 하신 또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렵지 않은데요. 제가 처음 생각했었던 것은 참기름을 1년 동안 100병만 팔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100병의 라벨을 직접 손으로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 100병의 라벨이 하루 만에 다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쓴 라벨의 개수가 6,059개였고요. 6,059개의 라벨들의 넘버링을 매겼습니다. 숫자를 썼던 거죠. 그래서 1번 고객부터 6,059번 고객을 모두 다 손으로 라벨을 써서 확보를 했고요. 그것들을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두 다 단골 손님의 기록으로서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손님이 안동의 참깨로 착유된 참기름을 구매하셨다라는 기록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업에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성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대표님께 많은 소중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표님 같이 창업을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알려주실 대표님만의 창업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창업을 예정하고 계시거나 창업을 하신 분들이 사실 많이 고민하시는 게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고민들일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면서도 창업을 오랫동안 한 사람도 사실은 매일 고민하고 매일 전쟁터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창업을 했더라도 창업을 예정하고 계시더라도 이것만 주의하시면 조금 더 창업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이야기 세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세 가지요? 얼른 듣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전문성인데요. 보통은 참기름을 취급하기 때문에 참기름에 대한 정보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참기름은 참깨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참깨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깨 오리지널이라고 하면 보통은 중국이나 인도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참깨의 오리지널 고향은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입니다. 시에라리온이나 부르키나파소, 에디오피아처럼 커피가 나오는 나라들이 참깨의 고향이거든요.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대중을 설득하고 신뢰를 줌으로써 내 참기름이 조금 더 투명하고 신뢰도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파는 상품과 전혀 관련 없는 인문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은 여기에 반응하고 내 상품을 구매하는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전문가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꼭 참기름이 아니더라도 내가 파는 상품에 대해서 학습하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창업했으니까 나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라는 핑계를 대시면서 사실은 숫자를 조금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자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창업을 하시면 6개월 정도의 운영자금이라는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한 푼도 벌리지 않아도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자금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놓지 않으면 창업을 진행하고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어요. 특히 코로나가 심해지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점을 방문하고 내 상품을 구매해주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정보가 재구매율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점에 있어서는 재방문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구매를 하고 재방문을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숫자로 정의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것들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좋은 기술과 좋은 프로그램, 좋은 서비스들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도도 서비스라는 도도 포인트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포인트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굳이 카운트를 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소위 페이라고 하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삼성페이처럼 카드 결제를 통해서 내 기록 그리고 내 상점을 방문한 사람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남겨진 기록들을 그냥 버리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분석하고 통계화해서 내 사업에 계속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트렌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트렌드는 어떤 거냐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뜨셨을 때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검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라는 키워드, 참기름이라는 키워드, 마지막으로 참깨라는 키워드를 10년째 검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 매일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그것들을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최고이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또 사업을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은 대표님만의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창업을 앞둔 예비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잘 공개하지 않지만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꿀팁 세 가지를 좀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꿀팁이라고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첫 번째 꿀팁은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라인데요. 상품이 없다면 무료 홈페이지를 만드는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내 상품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표권을 확보하라입니다. 초기 사업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업하고 있는 분야의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며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초기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디자인 상표권에 관련된 허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지원 사업을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 사업 자금만으로도 사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많은 지원 사업들을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 연합회처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는 서비스들과 협회들을 통해서 나에게 적합한 지원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서도 마케팅이나 패키지를 이제 바꾸는 제작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정보들을 찾으시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해야 할 창업 꿀팁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전통시장의 국내산 참기름을 연구하고 또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으로 전통시장을 살리는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소상공인들과 많은 시청자분들의 노력도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정 씨도 조금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지금까지 이희준 대표님 모시고 창업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창업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